변호사님이라면 둘 중에 어떤 바람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성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육체적 바람이면은 좀 그래도. 안녕하세요, 최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PD님들과 작가님들께서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밸런스 게임을 하자고 하시는데, 육체적 바람이냐 정신적 바람이냐, 당연히 둘 다 싫죠. 당연히 둘 다 싫은데 뭐가 더 싫으냐,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결론은 어떤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육체적 바람이랑 정신적 바람이 특징이 혹시 다른가요? 육체적 바람은 좀 가볍죠. 물론 육체와 정신이 함께하는 바람들도 많습니다. 다만 이게 딱 나눠지는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육체적 바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회성으로 원나잇을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팅 앱 어플로 이제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만남을 한다든지, 또는 요즘 가장 많이 바람 피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유부남, 유부녀들이 만나서 다수 대 다수로 만나는 경우들도 있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성욕 해소를 위해서,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이랑 한번 잡으려고 만나는 거, 이거를 육체적 바람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신적 바람은 이것과는 좀 많이 다른 개념이죠. 정신적 바람은 연애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도 이제 연애 경험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이 연애를 했을 때 그 좋아하는 감정, 설레는 감정, 내가 상대를 어떻게든 배려하고 싶고 세심하게 챙겨주고 싶고, 상대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만 생각이 나고, 생각해보면 막 웃음이 나고, 이런 연애의 감정, 이게 정신적인 바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육체적인 바람과 함께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들도 있고, 짝사랑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기준에서 봤을 때 네. 어떤 바람의 비중이 더 높았나요? 육체적 바람의 비중이 더 높아요. 그리고 같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한데 점점 더 많아진 추세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되게 쿨하게 육체적 바람인 게 딱 결론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게 결부가 되지 않는 온리 정신적인 바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를 원고로서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신이라는 거는 이제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표현을 하고 하는 거에도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육체적 바람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가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 상가소송은 그 여러 명한테 다 걸 수도 있나요? 네, 다 할 수 있어요. 일회성이어도요? 네, 다 할 수 있어요. 육체적 바람인 경우에는 오히려 그 쟁점이 거기에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유부녀인 거, 유부남인 거를 알고 있는가? 왜냐면은 육체적인 바람 같은 경우에는 나랑 그 생활 반경, 내 배우자와 생활 반경이 겹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모르던 사람인데 한번 만나가지고 그날 당일에 이루어지거나 랜덤하게 만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랜덤하게 만났을 때는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부남이고 유부녀인데 그걸 속이고 만나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바람이다 라고 하면은 요 사건의 쟁점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유부남인 거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 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업소에 가서 육체적 바람을 풀었어요. 그럼 그 업소녀한테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많아요. 업소에 가면은 파트너가 정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파트너와 일회성인 경우에는 사실은 상간자가 우리 남편이 혹은 우리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요거를 증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업소에서는 굳이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가정을 상기시키는 이야기를 그 고객한테 하는 거 자체가 실례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업소에서 만나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귀는 경우로 나아가는 경우들도 꽤 많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사건화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상간소송을 걸었을 때 혹시 이 종류에 따라서 위자료를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제가 하는 상간소송 중에서 이제 위자료가 특별히 많이 나온다 싶은 사건들이 있는 거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을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친인척 관계라든지 형제 자매라든지 아주 친한 친구였다든지 다들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아주 친밀한 사이였는데 그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든지 라고 했을 때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위자료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 의뢰인과 여자 의뢰인 좀 이 성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전제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바람이든 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남자 의뢰인들이 용서를 못하겠다라고 더 화를 내는 포인트는 확실히 육체적 바람이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정신적 바람에 대해서는 남자 의뢰인들은 생각보다 되게 관대해요. 여자 의뢰인들은 업소녀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 바람에 좀 더 관대한 거죠. 이제 정신적인 바람에 대해서는 많이 힘들어요. 자신과 이제 애정관계가 끝났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대답한 것만 봐도 예, 여러분은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는 더 싫은 건 정신적 바람일 것 같은데 뭔가 그 사람이 더러워 보이는 건 육체적 바람. 아, 그럴 수 있죠. 저는 육체적 바람이 더 싫을 것 같아요. 연애 몇 번씩 해보셨어요? 4-5번. 저는 빵 번. 아.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연애 경험이 있으시죠? 왜냐면 저도 연애 경험이 없을 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연애를 해보면 여러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해요. 연애를 하기 전과 연애한 후에 이제 바라보는 그 연애관이나 아니 결혼관에 대한 뭐 어떤 입장도 좀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육체적 바람을 펴서 이혼 사유가 된 경우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내가 너 바람 폈으니까 내가 너한테 소송을 걸 거야. 근데 남자 쪽에서는 너가 안 해줘서 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한 거였어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주장 굉장히 흔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근데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는 아 이거 좀 타당한데 싶은 사건도 있어요. 생각보다 성관계 거부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좀 치명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둘이 충분히 상의를 하고 어떤 결론을 내야지 누구 한쪽이 무조건 싫다고 하거나 누구 한쪽이 무조건 원한다고만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성관계 거부를 몇 차례 하고 그로 인해서 섹스리스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했을 때 섹스리스로 7년 살았다, 10년 살았다, 15년 살았다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자연스럽고 굉장히 많은 케이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사실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걸 덮어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은 이제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게 문제였다 아니었다 이걸로 다투는 거죠. 섹스리스로 사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한국 특유의 문화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 기혼자들이 하는 농담 중에서 가족끼리 왜 이래 있잖아요. 이걸 외국에서는 이해하지 못한대요. 그러면은 부부간에 안 하면 누구랑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상한 문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이제 부부관계를 좀 소원하게 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렇다고 그걸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뭐 바람 폈어. 이걸 옹호하는 입장은 아닌데 아무튼 문제 있는 커플들도 있더라. 그게 문제가 아닌 건 아니다. 오늘 우리 PD님과 작가님들이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육체적 바람, 정신적 바람 어떤 게 더 최악인가 여기에 대한 밸런스 게임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어떤 바람이든 나쁜 거죠. 다만 이제 우리는 어떤 바람이든 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겠고 어떤 바람이든 나아가지 않도록 가정생활을 부부관계를 공고히 해야겠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